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나누다의 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소수몽크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시작한 미국 주식. 대학을 졸업하고 H자동차 그룹에 입사한 저자는 자신의 첫 월급을 보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남들보다 잘 살기는커녕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기도 벅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저자는 이자가 0.01%라도 더 높은 예금 적금으로 옮기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좋은 체크, 신용카드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적금이 만기된 통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돈은 빵처럼 불리는 것이지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시는 풍차돌리기 같은 예적금에 시간과 돈을 쏟지 않으리라. 풍차돌리기는 풍차돌려차기로 차버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수입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시간, 노력, 돈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것은 주식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후 직장인이지만 부를 일궈낸 인생 선배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모두 시드머니를 확보하라는 조언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1억의 벽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저자는 3년 내 1억 만들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저자는 미국 주식을 통해 3년 내에 1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고도 신수 자산이 1억이 넘었으며 실제로 주식을 통해 만들어낸 돈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미국 주식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지. 두 번째, 해당 분야의 대표 기업인지. 세 번째, 후발주자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네 번째, 10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채로 물려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국내와 미국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 기업은 따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잘 모르는 국내 주식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배당금이란 매출에서 원가, 월세, 월급, 세금 등 각종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주주들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는 투자로 관점을 바꿨더니 하락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야겠다는 욕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 충동 매매를 줄였고 이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달러가 위기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2020년 2월에서 3월 코로나19로 주가 폭락이 있을 때 한국과 미국 모두 고점 대비 주가가 약 36% 하락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산 사람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말고 변동이 없었지만 달러 원화 환율이 1180원에서 1240원까지 약 10% 급등해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은 약 10%의 상승, 즉 자산 방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달러는 주식시장에서 크고 작은 하락이 올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해 자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샀을 때 왜 오래 갖고 있지 못할까요? 주가가 올라도 다시 떨어질까 어떡하지? 고민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그냥 지금이라도 팔까? 팔까 하는 걱정과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에 대해 저자는 투자를 해도 편안한 마음 상태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전략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시간과 돈을 뺏어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카드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다양한 결제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먹는 커피, 퇴근 후 먹는 배달 음식, 어제 쇼핑했던 옷, 영상을 보기 위해 정기 결제가 되어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우리는 매우 다양한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되는 곳, 점점 더 많이 내 지갑을 털어가는 기업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은 공부하기도 부담이 적고 만약 투자까지 이어지더라도 불안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자는 코로나로 인해 전자서명을 많이 쓰게 되면서 전자서명이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미국에서 전자서명 1위 기업이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었고 전자서명 기업들 중 약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주식이 하락해 반토막 나더라도 더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계속 쓰게 될 기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이런 기업이라면 쉽게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락하더라도 결국엔 오를 것이기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례는 클라우드입니다. 저자는 꾸준히 글을 써온 덕분에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유튜브도 시작하며 많은 영상을 보관하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점점 용량이 많아지며 요금제도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갑을 점점 털어가는 클라우드를 보며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지갑을 털어가는 기업을 찾게 되면 그 분야의 1, 2, 3등 기업을 찾고 엄선해 투자를 하는데요. 지갑털이 전략을 정리하면 1. 생활 속에서 요즘 내가 특히 지출을 늘리거나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어느 분야인지 살펴본다. 2. 그 분야에 해당하는 대표 주식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3. 대표 주식 중 투자할 만한 기업을 최종적으로 엄선해 장바구니에 담는다.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해도 갑작스러운 하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 오래 대해 적자. 온갖 실적 부정적인 최악. 뉴스가 아무튼 안 도배되더라도 좋음. 내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면 투자를 철회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올리고폴리 전략입니다. 올리고폴리란 과점이라는 의미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전략을 정리하자면 1. 성장하는 산업인가? 2. 독과점인가? 3. 진입장벽이 높은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독과점인 기업이라고 해도 정체되는 상태에 있다면 주가는 오르기 힘들겠죠? 대표적인 예로 담배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수의 기업들이 굳건한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어도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양 산업이란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침체에 빠지거나 경제 여건상 쇠퇴해가는 산업을 말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이 엄청난 성장이 아니라 단 1%라도 나아가면 괜찮은데요. 미국의 대형 주식은 성장 동력이 멈추면 임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시장이 정체되자 건강음료, 유기농 관련 기업을 사들이며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진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상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독과점인가? 독과점이란 소수가 장악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많이 남기며 장사할 수 있다, 비싸도 소비자들이 찾을 확률이 높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에서 3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이 50% 이상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3개 기업 점유율의 합이 50%가 넘어야 안정적인 독과점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을 찾는 방법은 구글의 기업명 플러스 점유율 혹은 기업명 플러스 마켓쉐어를 검색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산업명을 그대로 검색해도 됩니다. 독과점이 아닌 경쟁률이 치열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돈을 잘 벌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장 초기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적자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런 기업은 외면하겠죠. 반대로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주식을 더 사려고 하기에 당연히 주가도 높아집니다. 우리도 독과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진입장벽이 높은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도 독과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몽빵집을 열었는데 너무 잘 돼 본점에서 4호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점유율 100%로 독점이니 굳이 빵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나도 대기업에서 해볼까? 옆에 빵집을 만들고 비슷한 퀄리티의 더 싼 가격인 빵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후 가격 경쟁, 포인트, 원 플러스 행사 등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자본력이 약한 소몽빵집이 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소몽빵집의 성장세만 보고 투자를 나도 했다면 해볼까? 큰 손실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기업을 투자할 때 앞으로도 계속 독과점인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가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올리고폴리 전략을 점수를 매겨 투자할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면 실패 확률이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계속해서 점수표를 업데이트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전략은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사실 지갑털이 전략과 올리고폴리 전략을 통과한 주식이라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셈인데요.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전략입니다. 아무나 이겨라 전략은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반드시 웃을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기사를 접한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껌을 주식 만드는 덕상 회사에 가자.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한 유명 투자 자문사 대표는 이 기사를 보고 껌을 싸는 은박지 회사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느 제가 회사의 껌이 잘 팔릴진 모르지만 확실한 건 껌을 만들 때 은박지는 무조건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책에서 나온 몇 가지의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큰 화두였던 전기차 기억나시나요? 아마 T사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 전기차 배터리 회사? 저자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사용해 충전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배터리도 아무나 이겨라 전략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배터리를 잘 만드는 만들어? 회사의 너보단 경쟁이 잘해. 아무나 치열하기 이겨라 좀.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차지 포인트가 약 44%로 시장 점유율 1위, 테슬라가 2위, 블리크 차징이 3위로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서 설명했던 전략들과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종합해 이 세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게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자는 게임의 시대가 열린다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분야는 어디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느 게임이 잘 될지 모르니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 또 또 너야? 많은 회사들이 치열한 어쩌라고. 경쟁을 벌이고 그래서 있기 누가 때문입니다. 이기냐고? 그러던 중 유니티라는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쉽게 말해 게임을 개발하려면 유니티의 제품을 필수적으로 나 사용해야 짱이지. 합니다. 2019년 기준 유니티는 전 세계 게임 개발 시장에서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0대 게임 개발사 중 93개에 달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둘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기업의 상장일을 기다려 매수한 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자는 전략들을 다 종합해 점수표를 만들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O, X, 세모로 체크하고 점수를 매겨 살지 말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지를 체크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조건들에 부합하진 않지만 꼭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소액으로 철저히 제한해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에 대해 나눠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미국 시장이 언제 열리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주식을 사고 팔면 좋은지, ETF에 관한 내용 등이 나오니 꼭 책을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